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용철입니다. 오늘은 공자극 프로그램 공황장애 자가 극복 프로그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알려드리고 해야 될 임무라고 할까요? 숙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시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1강, 2강 잘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3강을 듣고 계시겠죠? 지금처럼 초조해 하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신다면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들 했습니까? 나를 좀 체크해보자라는 얘기들도 했고, 어떤 걸 체크해봤죠? 공황이 올 때가 아닌 공황이 없을 때 어떤 행동들로 내가 공황을 이겨내려고 또 피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공황이 정말 왔다 이겁니다. 공황이 왔을 때 나를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황이 막 와서 정말 힘들고 막 불안에 가득 찬 상태에서 나를 관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 제가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나를 관찰한다는 게 그 순간에 뭘 관찰해야 돼요, 선생님? 그때 관찰하는 게 불안을 없애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다른 생각하면서 넘기는 게 좋지. 지금 내가 불안한 거 자꾸만 관찰해봐야 그 불안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들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 소린가 하는 분들 많으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어떤 이 불안, 공황, 또 불안, 사실 우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문제들, 또 신경성 문제들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3강에서 이제 공황장애가 왔을 때, 공황이 왔을 때 관찰하는 법을 드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작업은 우리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작업으로 공황장애 극복에 있어서 처음과 끝까지 계속 중요한 어떤 방법, 또 수단이다, 또 치료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황이 이렇게 왔을 때 본인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되지를 않죠?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이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본인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오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선생님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증상 또는 몇 가지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공황을 연구하는 또 공황 극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한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황 기록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자료실에도 아마 오늘 소개하는 공황 기록지에 대해서 제가 형식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 공황 기록지를 프린트 하셔서 갖고 다니셔도 좋고요. 거기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항목들을 어떤 본인이 갖고 다니시는 수첩 같은 데 이렇게 써놓고 혹시 공황이 올 때 체크하고 적으셔도 좋겠어요. 자세한 이제 사항들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이 공황 기록지는 공황이 올 때 같이 하면 정말 좋습니다. 공황이 오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면 내 공황이 정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증상들을 남기고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공황이 오는 즉시 하면 정말 좋습니다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그거 적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으면 정말 좋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공황이 조금 지나간 뒤에 빨리 잊혀지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적어놓으면 될 거예요. 하루 지나면 안 돼요. 하루 지나면 벌써 기억이 왜곡됩니다. 더 무섭게만 남아있거든요. 보통 한두 시간 이내에는 적어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상 그 수첩을 갖고 다녀야 되냐? 공황 기록지를 갖고 다녀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공황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불청객이잖아요. 미리 대비하고 뭐 어떤 때만 갖고 가야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에 국한돼서 공항에 오는 분들이라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죠. 좀 번거롭지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공항 기록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 생각만큼 뚝딱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아날로그 식이지만 적는 것들로 여러분들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항 기록지에 어떤 상황들이 있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지 몇 가지 이유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을 관찰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 이유는 수동성에서 능동성이라는 요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우리가 공황이 왜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느냐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공황이 나한테 덮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는 정말 수동적으로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공황이라는 놈이 그냥 나는 대비할 수도 없듯이 그냥 몰아치기 때문에 항상 피해자로서 또 수동적인 입장으로서만 공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나를 관찰한다는 것은 내한테 임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공황이 오면 내가 이거 해야지. 그리고 뭔가 능동적으로 공황이 왔을 때 그냥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것들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능동적이 됩니다. 우리가 막 당하고 있는 느낌하고는 좀 달라져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막 당하고 있는 거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내가 심장이 지금 뛰네. 내가 지금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네. 이렇게 한편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능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전까지는 공황이 막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잖아요. 우린 뒤도 못 보고 그냥 가는데 공황이 막 따라오는 느낌이 들면 막 떼어놓으려고 막 뛰는 거죠. 그 떼어집니까? 오히려 더 막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 그게 이제 수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조건 도망가려고 우리는 뛸 수밖에 없다. 그저 그냥 공황이 알아서 그냥 제풀에 지쳐서 떠나주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데 능동성을 갖는다는 것, 나를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야 그래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보자 이거예요. 뒤에 누가 공황이라는 놈이 따라오는데 너 근데 어떻게 생겼냐 내가 한번 봐야겠다. 돌아보는 것이 관찰하는 거에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 순간 공황은 벌써 아주 공포스러운 괴물의 모습에서 약간 약해집니다. 그 순간요. 상상만 해서 뒤에 정말 막 어떤 거대한 괴물 같은 놈이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정도는 아니네 라는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하던 거에서 뭔가 내가 뒤로 도는 순간 그래 공황이 도대체 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용기를 내는 그 순간 바로 치료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 공황이 오는 그 순간
내가 능동성을 갖는 것만으로 그 순간이 바로 또 치료의 그 순간이 된다는 것. 그것이 참 오묘한 공황장애 치료의 공황장애 극복의 오묘한 점입니다. 공황이 와야지만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 또 공황이 왔을 때 그걸 또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때 공황이 치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공황 기록지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공황이 한 번도 안 왔는데요. 이렇게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예전에 있었던 공황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이래요. 선생님 공황이 한 번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좀 진짜 쓰고 싶은데 뭐 요즘 들어서 오히려 공황이 없으니까 뭐 치료가 진행도 안 되고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얘기까지 하세요.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공황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공황이 좀 오히려 좀 와줬으면 하는 생각까지 갖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뭐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또 관찰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관찰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기억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기억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 특히나 불안했던 기억, 또 공포스러웠던 기억, 또 몸이 아팠던 기억을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자꾸 남는 거예요. 공황이 이제 왔다가 지나간 뒤에는 생각해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정말 아팠어. 이런 기억만 남았지. 어떤 다른 어떤 전체적으로 공황의 모습은 사라진 뒤입니다. 점점 더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측정과 기록을 빠른 시일 내에 해놔야 됩니다. 공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령 이제 공황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 숫자로 이제 적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요번엔 숫자 8만큼 괴로웠어. 근데 다음에 했더니 숫자 5만큼 괴로웠어. 이전보다는 3이 조금 줄어들었구나. 아니면 다시 좀 늘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기억에 의존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해줘야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좀 더 나빠졌구나. 뭐 기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한 자료로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료가 쌓이게 되면요. 공황이 올 때마다 내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기록한 재료들이 모이게 되면요. 그때는 정말 나한테 오는 공황은 어떤 특징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는 분들 제가 여쭤봐요. 공황이 한 어느 정도 몇 분 온 것 같아요? 이러면 한 시간 동안 계속 괴로웠어요. 이래요. 근데 공황 기록지를 드리고 정말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10분, 20분 뭐 이렇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뭐랄까요? 길게 느껴지는 거죠. 객관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황 기록지를 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는 한 10분이었군요. 20분이었군요.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가 쌓이고 또 그냥 죽을 것 같이만 느꼈지만 처음에는 숨이 막히면서부터 시작되네요. 숨이 막히면서부터 다른 증상들이 시작된다. 처음 시작되는 증상을 우리가 비로소 또 알 수도 있고 가장 괴로운 증상이 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주로 내가 자꾸 생기는지 또는 어떤 분은 그래요. 해봤더니 오후 2시, 3시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잘 몰랐던 건데 하고 나서 뭐 어떤 이런 공통점 각자 특징적인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측정의 중요한 어떤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측정하는 거에 의미가 어디 있냐면 우리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공황이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말 좋아진 다음에는 좋아진 걸 알지만 그 순간순간은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것이조차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것은 내 상태가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좋아진다라는 어떤 이런 동기부여의 또 의미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공자그 프로그램을 듣는다고 10명이 들으시면 10명이 다 모두 좋아지겠느냐? 솔직하게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야, 나 진짜 두세 달 동안 열심히 이거 듣고 따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네, 이런 것도 정보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정말 더 적극적인 치료를 또 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이겁니다. 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말이 거창하지만 상당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 관찰하는 습성, 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힘, 아무리 힘든 순간에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도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한 조각의 여유, 이런 것만 익숙해질 수 있다면 사실은 공황은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공황은 쭉쭉쭉쭉 우리가 이제 치료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치유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황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공황 기록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어떠세요? 참 단순하잖아요. 몇 가지 체크 사항이 있잖아요. 밑에 뭐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자, 공황이 이제 왔다. 그 순간에는 즉시는 못했다. 공황이 이제 지나가고 30분 이내에 내가 작성을 한다. 시간 몇 시에 있었지? 날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 그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장소, 어떤 상황이었는지 쓰면 좋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촉발인자입니다. 어떤 것들이 나의 공황을 자꾸 촉발시켰는지 상황, 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뭐 뚜렷하게 잘 몰라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적다 보면 나중에 이런 공통점이 있네, 이렇게 발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촉발인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정말 두서없이 나오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료가 쌓이다 보면 야,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잘 오네,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겠네, 또 이런 상황을 오히려 도전해서 이겨내야겠네 라는 정보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촉발인자라는 것, 촉발 요인이라는 것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통점수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통점수는 주관적인 거지만 본인 스스로 어떤 기준은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0점부터 뭐 10점까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0점이라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정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야, 이건 정말 아주 극심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건 10점. 0점은 전혀 불편하지 않은, 불안하지 않은 상태. 5점은 한 중간 정도 되는 불안.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나눠 놓으십시오. 그리고 공황이 왔을 때 지금 공황 점수는 몇 점 정도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항상 10점일 리도 없고요. 항상 5점일 리도 없고 항상 2, 3점일 리도 없잖아요. 그때마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자료, 또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 점수를 그 순간에 체크를 한다. 그 체크한다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치료적인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지금 어느 정도인지라고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네. 이렇게 한번 여유가 생기거든요. 정말 이제는 정말 요번에 죽을 정도로 생각하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이제 중요한 정보가 또 되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이제 증상들, 그때 느끼는 증상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증상인지 제가 쓰라고 환자분들 시켰어요.
근데 너무나 주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쓰셔서 제가 어떤 증상별로 좀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부분의 증상들이 해당될 거예요. 나한테 해당됐던 거에 체크를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하실 필요가 없죠. 2개면 2개. 어지러움이 있었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 게 있었다. 2개. 하나 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었다. 3개. 이렇게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된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된 증상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증상. 처음 시작. 숨이 막히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2개 하면 되겠죠. 동그라미를 2개 하면 이거는, 처음 시작됐던 증상이다 체크를 하시고, 또 가장 심한 거, 나는 시작은 숨 막히는 걸로 됐지만 나중에 제일 내가 괴로웠던 건 어지러움이었으면 어지러움에 대한 별표를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증상, 또 가장 심한 증상은 우리가 좀 따로 띄워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용할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정확하게 본인을 체크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에도 체크하고 처음 증상, 제일 심한 증상은 좀 따로 구분을 한다. 끝이에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요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이 3강인데 다음 한 4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은 더 우리 공황이 왔을 때 이제 기록하는 것들을 좀 다른 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생각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또 신체 증상 이런 것들이 어떤 작동 원리로 우리 2강에서 얘기했던 작동 원리가 나한테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또 그것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공황 기록지는 좀 단순하게 대신에 그 순간에 나를 한번 봐야지라는 능동성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일단 모으는 정도의 공황 기록지를 하시면 아주 대성공입니다. 자, 4강, 다음 강의가 4강이잖아요. 4강을 바로 듣지 마십시오. 요 공황 기록지를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3-4번 정도 쌓일 때까지는 다음 강의를 듣지 마시고 일단 요거 체크하시는 거에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공황이 안 온다고 하면 공황을 오히려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변화인데 어쨌든 공황이 너무 안 와서 기록할 기회가 없다고 하면 예전에 있었던 거 다시 생각하시면서 몇 번 하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괜찮기만 하다면 공황이 한 3번 정도 체크를 본인이 연습을 한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겠죠. 자,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이 공황 기록지는 우리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우리 이 자가극복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텐데요. 자, 그러면 계속 모이겠죠. 그러면 일주일마다 통계를 좀 내는 게 필요합니다. 벌써 귀찮아지실 수도 있겠다, 그죠? 뭐 자꾸 숙제가 내고 뭐 자꾸 체크하고 또 통계 내라고 하니까. 근데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귀찮더라도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주일당 뭐를 통계를 내보냐면 일주일 동안 공황 기록지가 몇 장 모였는지 보는 거예요. 각 일주일마다 3장 모였다. 그럼 그 주는 공황이 3번 있었던 거겠죠. 5장 모였다. 5번 있었던 거고 한 장이다. 한 번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왔겠죠. 그림에 나온 대로 일주일당 요번 주에 공황이 몇 번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고통 점수를 우리가 체크했잖아요. 고통 점수의 평균 3번 있었는데 3번이 7.5점 7.5점 3점이었다. 그러면 평균이 5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평균 점수, 그러면 요번 주에 공황이 몇 번 있었는지, 요번 주에 공황은 나한테 고통을 얼마나 줬는지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반항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좋아지는지 더 심해지는지, 내가 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또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는 뭐랄까요? 재미라고 해도 될까요? 어떤 그런 흥미로운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황장애 치료, 요 자가 극복 프로그램을 믿으십시오. 뭐 제가 임의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 검증되고 세계의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치밀한 프로그램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저를 믿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좀 귀찮지만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실에 배포되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기록지들, 또 여러분이 해야 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알려드리고 앞으로 강의에서 또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